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고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남편과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평범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부부가 됐죠. 저와 남편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회사 사장인 아버님의 눈 밖에 났고 결국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동생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들에도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당연히 부부싸움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갈등을 잘 풀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니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거부했고 그러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은 뒤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남편은 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만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니까 밤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연자분이 아이들과 남겨졌고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과 같이 부부 사이임에도 일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부양료 액수는 이제 얼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구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의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사연자분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럼 같이 받으실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양료 지급이 인정된 이후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예,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이혼에 동의하면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었던 부양료 못 받는 걸까요?
네, 사연자님과 같은 경우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여 부양료를 인정받아 돈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 사연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있고 이혼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 사연자님이 반소를 하는 경우 남편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더 이상 자신이 선행 부양료 판단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나 반소 제기는 재판상 청구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연자님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남아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반소 제기 사실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 의무의 종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두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연자분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받고 있었던 부양료 이제 그대로 남편이 지급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혼 청구 제기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이 나는 끝까지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안 이혼 기각이 가능할까요?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네. 부양 의무라던가 동거 의무 이런 부분을 모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단순히 뭐 가족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 전에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있지만 이런 이혼 사유만으로는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연자분 지금 전업주부인 것 같습니다. 이혼했을 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사연자분한테 올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전업주부라서 이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양육자를 판단할 때 소득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방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사연자님의 경우 전업주부였던 만큼 아이들을 주 양육자로 돌보셨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사연을 정리해보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부양료 액수는 남편의 소득과 기존의 생활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에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든지 이혼 반소를 제기하든지 하시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꽃집에서 미리 예약해둔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빨간색 꽃들을 주문했는데 다른 색 꽃 위에 빨간 스프레이를 덧칠한 거였다면 너무나도 황당하겠죠.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A씨는 서울의 한 꽃집에서 선물용 꽃다발을 예약했습니다. 호접란을 메인 꽃으로 다른 부분은 붉은 계열로 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15만 원을 선입금했는데요. 이후에 A씨는 다른 색 꽃 위에 빨간 스프레이를 덧칠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호접란 빼고 나머지를 다 스프레이로 칠한다고 했으면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가게는 염색 여부를 일일이 고객한테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거부했는데요. 현재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고요. 꽃집 사장은 A씨가 이런 내용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폴 맥카트니의 실리 러브송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